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0대가 제1야당 대표, 그것도 정권 탈환이 가능한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되는 기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준석 씨가 대표로 출마했을 때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준석 씨가 대표로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씨가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깜짝 놀라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다 들어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론이, 특히 국민들의 마음이 한번 확 가로퍼버리자.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했지만 결국 진보적이지도 않았고 개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자비한 독재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국민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구실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4선, 5선, 다선 의원이 대표가 되면 뭘 합니까? 또 정치 경륜이 많다고 해서 대표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100여 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더불어민주당에, 특히 여당에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번에 한번 확 갈아엎어서 젊은 사람에게 한번 밀어줘 보자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씨에게는 무거운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뭐니 해도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 탈환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당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 몇 명 내자고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1야당 대표로서의 그 무거운 중책감을 가지고 다선 의원들을 잘 아울러서 하나로 묶어 세워서 정권 탈환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야당 내에는, 즉 국민의힘 당 내에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준석 씨가 지금 당장 대권 주자로도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권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제가 봐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 윤석열 전 총장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야당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당과 힘을 합쳐서 정권 탈환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 혼자만의 부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임을 우리 이준석 젊은 대표가 꼭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도 김정은이 84년생입니다. 물론 83년인지 85년인지 정확히는 아직도 그 나이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김정은이 바로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갔던 요건에는 김정은 이름은 아니지더라도 이미 얼굴까지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부한 것만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요건에 김정은이 바로 84년 1월 8일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84년생으로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씨는 85년생입니다. 이제 이준석 씨가 이번 야당 대표로서 정권을 탈환하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대선도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거의 비슷한 이준석 대표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한번 맞짱 떠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 그 어떤 야당이나 여당 대표들보다 훌륭한 대북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결코 북한에 비굴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리고 타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받으면 하나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의 대북정책의 요점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또 이번 이준석 대표에게 애국 보수,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또다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종 사령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공군사령관, 해군사령관, 전략 로켓군 사령부 사령관, 호위사령관을 비롯한 각 군병종 사령관들이 모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단장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단장은 중장에서부터 대장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당 군사 확대회를 바로 당전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연 것은 각 군부대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고, 즉 북한 말로는 검열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휘관들을 해임 철식시키고, 다시 말씀드리면 숙청하고 새로운 지휘관들을 임명함으로써 그 새로운 지휘관들을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자격으로 바로 당전의 전원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당 군사 확대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김정은에게 찍힌 병정군 사령관들과 각 군단장들을 일부를 숙청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특히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우고 당전의 제8기 3차 전원회의에 참여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성에서 자무산 별장으로 가는 그 지역에서, 그 도로상에서 호위사령부 장군이 공병부대 병사들에 의해서 습격당한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호위사령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호위사령관은 곽창식 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자기 신변도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임무인 김정은을 보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을 보위하기는커녕 자기도 보위하지 못해서, 자기 신변 하나 보위하지 못해서 공병부대 병사들에게 습격당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마 김정은은 격노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당 군사 확대회의 조직 문제에서 아마 곽창식 호위사령관이 경질되는지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검열에서 드러난, 특히 군부대 병사들의 식량과 후방 공급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단장들과 병정군 일부 사령관들이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병정군 사령관들을 교체하고 군단장들을 교체해도 지금의 북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병사들에게 질 좋은 군복과 그리고 음식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판문점을 넘어오거나 또 동해상으로 넘어온 많은 인민군 병사들의 실태를 보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나 물자 조달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정군 사령관들과 군단장들을 경질하고 숙청하는 것은 바로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군 병사들에게 김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지휘관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물자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군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군부대든 내각이든 당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희생양을 잡아 숙청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이나 병사들의 불만도 잠재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6월 4일 진행된 당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이 6월 상순 중에 당 제8기 3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상순까지는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지만 20일 전으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6월 25일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던, 즉 침략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정은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대미, 대남 항전의 시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당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미, 대남 문제에 관한 김정은의 결심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후로 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당중앙위원회 군사 확대회의에서 병정군 사령관들과 군단장들에게 모든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격동 상태를 항상 유지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격동 상태는 바로 준전시 상태 아랫단계에 있는 매우 높은 군 대비태세가 바로 격동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하에서 또다시 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모든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이제 당 전원회의가 그 결과를 말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6월 14일 월요일 3시부터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